토익 스피킹 시험 성적 체계와 시험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2022년 6월 4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은 지금 빨리 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6월 4일 이후에 보는 게 나은지, 오늘 컨텐츠에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성적 표기 방식.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오픽처럼 변했습니다. 기존 토익 스피킹은 이렇게 숫자로 표기된 스코어와 함께 레벨 6, 7, 8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되었었는데요. 이제 스코어는 유지되지만 레벨 표기가 오픽과 동일하게 IM, IH, AL처럼 표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레벨 7을 오픽 만점으로 환산해줬다라는 건데요. ETS 측에서 제공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 성적표를 보시면 160점인데 AL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토익 스피킹 레벨 7이 IH와 동일하게 간주가 되어지고 레벨 8이 AL과 비슷하게 간주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레벨 7이 AL로 표기가 된 것으로 봐서 아직 모든 점수대에서 어떻게 표기될 예정인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에게 토익 스피킹 레벨이 오픽에 비해 좀 더 높게 평가되도록 인식의 전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방식 거의 유사하지만 수험생에게 좀 더 유리해졌습니다. 1번에서 9번까지는 전혀 변경사항이 없고요. 10번, 11번 문제가 변경되었습니다. 10번 문제는 기존에 듣기를 한 번 청취할 수 있었었는데 문제 청취 횟수가 2회로 개정되었습니다. 10번에 한해서 2번 듣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30초에서 45초로 15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10번에 한해서 한 번 더 들을 수가 있고 11번의 준비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사실상 난이도가 소폭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바뀌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익 스피킹 시험 점수를 취득하는데 수험생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점수적인 측면에서는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예시 화면에서 토익 스피킹 레벨 7이 오픽 AL로 상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토익 스피킹 레벨이 오픽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었던 기존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식적인 측면에서는요. 스피킹 시험의 방점을 찍고 듣기 부담을 줄였습니다. 사실 이런 노력들은 전에도 있어 왔었는데요. 지난 2021년 개정에서 리스닝 실력이 많이 요구되었었던 파트 전체가 삭제된 바가 있었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리스닝 실력 평가는 아시다시피 토익 LC에서 100문제가량으로 듣기 능력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준생분들이 기업에 토익과 토익 스피킹 점수를 같이 제출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죠. 이미 토익으로 듣기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킹에서까지 듣기를 어렵게 출제해서 부담을 가중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말하기를 가장 오래 1분 동안 말해야 되는 11번에서 준비 시간을 좀 더 줌으로써 해당 파트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좀 더 중요성을 높임으로써 스피킹 파트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오픽과의 경쟁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스피킹 시험이 생긴 초창기에는 토익 스피킹의 인기가 오픽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었는데요.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오픽의 인기 또한 높아지면서 서서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 동안 토익 스피킹과 오픽을 동시에 강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토스 수험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주고 토익 스피킹의 인기를 되찾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반적으로 하던 대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진 것 뿐이지 유형과 난이도의 차이는 없다라고 공식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지금 빨리 치는 게 낫나요? 6월 개정 이후에 치는 게 나을까요? 핵심은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정될 거라는 기대감이 없이 내 페이스를 유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시험에서 변경사항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기존과 동일합니다. 개정 후에 큰 메리트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점수 체계를 기업이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TS의 이번 개정은 장기적으로 오픽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토익 스피킹 시험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토스 수험자들을 오픽 수험자들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지 개정 전 토스를 치른 학생과 개정 후 토스를 치른 학생들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점수가 빠르게 필요한 우리는 앞으로의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그냥 가장 빠르게 시험을 치시고 원하는 점수를 받고 끝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험은 변화했지만 아직까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혀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하기 시험은 사실 객관식인 토익 시험과는 다르게 결과 점수의 변동폭이 큽니다. 사실 준비 시간을 15초 좀 더 주느냐, 듣기를 2번 들려주느냐의 여부보다는 그날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내가 그 주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가가 시험 성적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스피킹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내에도 여러 차례 시험을 보시면서 원하는 점수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슈에 흔들려서 괜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 페이스를 유지해서 빠르게 끝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시험 계획이 없으시고 6월 이후에 시험을 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개정 소식이 전체적으로 희소식이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할 요소도 없습니다. 난이도가 낮아졌는데 과연 더 유리해졌을까요? 토익 스피킹은 절대평가로 채점되어진다라고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세부적인 평가 방식은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수없이 토익 스피킹 시험에 응시를 하고 성적을 받아보고 수만 명의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결과 완벽한 절대평가라기보다는 난이도를 감안해서 절대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적인 기준에 따라서 채점되어지긴 하지만 문제가 많이 어려웠으면 좀 더 관대하게 점수를 주고 문제가 많이 쉬웠다면 좀 더 까다롭게 채점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결국 난이도가 변화했더라도 개정 자체보다는 그날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의 목적은 토익 스피킹 수험자들에게 좀 더 점수를 잘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불안감을 떨치시고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목표 레벨을 취득합시다. 기존에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개정 2주 전에 가이드라인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불안해하기만 한다면 허수다 하던 대로 페이스 잃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